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을 놓고 익산시와 협동조합의 갈등이 소송과 고소, 감사 청구까지 이어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하 농민들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9년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된 창업 지원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 키움 지원으로 110명의 창업가를 배출하고 지식재산권 120여 건, 1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초기 투자금과 운영비 지원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일 기준 익산과 군산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6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유소에 따서는 2,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곳도 있고 경유는 2,000원을 넘긴 곳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을 놓고 익산시와 협동조합의 갈등은 소송과 고소, 감사 청구까지 겹쳐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하 농민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섞여 있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익산시가 계산대 결제 시스템을 철거하자 이에 맞서 협동조합은 민간업체를 불러 복구해 매장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협동조합의 위탁계약 해지로 불거진 갈등입니다. 이 같은 갈등이 종지부를 찍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위탁계약의 효력 여부를 따져보자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위탁계약서 4조 3항이 추상적이고 부당하다는 겁니다. 익산시와의 법적 다툼이 현실화됐습니다. 또 익산시가 직매장 운영 수익 부당 사용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협동조합은 무고라며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감사 청구도 했습니다. 계약에 부당 조항이 있어요. 그 4조 3항 협동조합이 자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 익산시는 어양점 출하 농민을 위해 다른 직매장을 연계하고 임시 직거래 장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철 과일을 납품하는 출하 농민을 시작으로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딸기가 한참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봐봐요. 여기도 갖다 놔도 저기도 갖다 놔도 다 재고 쳐져가지고 폐기 처분한다고요. 익산시와 협동조합 간의 위탁계약 해지와 매장 운영 중단으로 불거진 갈등. 소송의 고소, 감사 청구까지 이뤄지면서 갈등 양상이 종지부를 찍기까지는 긴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현대차그룹 9조 원 적기 투자를 위해 교통망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를 20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산업 도시 용지를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은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규모인 409제곱킬로미터 부지를 통해 대규모 개발 수요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현대차 투자와 새만금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새만금 개발청을 방문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로부터 투자 계획을 보고받고 후속 조치와 새만금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투자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꿀 초현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속도감 있는 인프라 구축과 현대차가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하고 대통령 지원 의지도 전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섭니다. 서동석 예비후보는 오는 7일 오후 2시, 강임준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김영일 예비후보는 8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14일 오후 2시에는 박정희 나동대 예비후보가, 오후 3시에는 김재준 예비후보가 각각 선거사무실을 개소합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가동합니다. 전주지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을 전담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시청 4층에 위치한 시장실을 1층으로 전격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취임 직후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시민들과의 물리적, 심리적 벽을 허물었던 열린 시장실의 혁신 철학을 잇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군산에 도입해 공간혁명을 통한 행정혁명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광규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글로벌 서바이벌 체험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관광, 청년, 새만금 패키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클러스터 부지는 새만금 인근이나 성산권 유휴 부지로 기업 연수나 청년 창업, 국제 이벤트를 단계적으로 결합해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4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국비 40%, 지방비 30%, 민간 30%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9년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창업지원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키움 사업을 통해 110명의 창업가를 배출하고 지식재산권 120여 건, 1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군산시는 초기 투자금과 경비 지원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마을의 한 공방입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치약자개와 바닷가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만든 액자 등 재활용품 공예품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양나래 씨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관광 상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2년 전 군산시 희망키움 사업의 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했고 현재 직원 2명과 함께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누구나 시작할 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희망키움 창업 이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아니면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걸 시도하고 계속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군산이 산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작된 희망키움 사업이 청년 창업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110명의 청년 창업가가 참여했으며 76%인 84명이 지금까지 창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는 군산시 지원으로 참여한 45명 가운데 3명만이 폐업해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한 창업가들은 11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26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군산시는 초기 투자금 500만 원과 최대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창업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충분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키움 사업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유망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 자금과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비용, 임대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시작된 희망키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선유도가 연안 침식 우려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군산 선유도는 우려 단계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229곳 중 연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것으로 판정된 곳은 100곳입니다. 군산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오늘 군산의료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1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협약을 통해 단기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서비스, 주거 지원,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보건의료 5개 단체와의 협약에 이어 이번 지역 특화 사업 제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돌봄 연계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익산시가 읍면동별로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합니다. 이 지도는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바탕으로 건물과 도로망, 공공시설 등 마을별 주요 정보를 담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협력해 연말까지 제작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기관과 협력해 1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 보증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는 최대 5년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익산시가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축산농가는 보험 가입비의 75%,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대상은 소와 돼지, 가금류 등 가축 16종이며 축사와 부대시설, 부속설비 등도 포함됩니다. 지난해에는 381개 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억 6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군산시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 1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로 의료수급 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리공업고등학교를 AI 플러스 2차 전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육성하기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북도 익산시 이리공업고와 협력해 AI 플러스 2차 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위한 지정 동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등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리공업고를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이리공업고는 지난 2024년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했지만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과 군산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6원까지 올랐고 경유는 2,000원을 넘긴 곳도 나타났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200원 가까이 오른 기름값에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1,999원, 경유 1,999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달 1일만 해도 1,600원대였던 도내 휘발유 가격은 불과 닷새 사이 1,842원으로 20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며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1,900원대 기름을 주유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좀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유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1일 도내 경유 평균 가격은 1,589원, 닷새 사이 1,817원으로 228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들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경유차를 사용하는 화물 운송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한 번 주유에 약 60만 원대로 들어가던 비용이 최근 80만 원대로 올라 운영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죠.
저희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기름 한번 가득 채우면 50만 원씩 들어가 버리면. 더욱이 정부의 유류세 지원도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정부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주유소 가격 인상 과정에서 폭리나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이어지며 시민과 화물 운송업계의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이 미국산 밥쌀 판매 재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산 밥쌀 판매는 2023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주로 공사 현장이나 식당 등에서 소비되고 있고 농민단체들은 수입쌀 공급이 산지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말까지 미국산 밥쌀 17,000여 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성명을 내고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보조금 부당 수령과 동물학대 등 불법 운영을 고발했던 노동자들이 고용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산시가 센터 직영 전환을 결정하면서 채용 인원을 축소하고 고용 승계 대신 공개 채용을 선택한 것은 정상화에 기여한 노동자들을 배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김관영 도지사에게 윤석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비판하는 1인 시위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도당 앞에서 한 도민은 이 의원이 제기한 도청사 폐쇄 주장은 거짓이라는 내용을 적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전북자치도 공무원 노조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원택 의원이 제기한 내란 동조 의혹은 왜곡된 허위 주장이거나 내란 프레임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개통한 후 통행 차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개통 이후 100일간 누적 100만 9천여 대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교통량은 북김제가 4,500여 대, 남전주 3,600여 대, 새만금 1,8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5.6%대로 가장 많고 특수 대형차가 7.8%를 차지했습니다. 익산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까지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이 유효하며 익산 시민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발생 시 1,300만 원 지급, 상해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입니다. 도내 기업인들이 환경단체 반발과 법원 판결로 무산위기에 처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1,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작한 서명운동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들은 공항 건설이 지연되면 새만금 투자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교학점제 강좌가 28일부터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고교학점제 강좌는 95개로 거점 학교와 협력해 운영하는 학교 연계 교육과정과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교육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고교학점제 강좌는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수업을 듣는 방식과 온라인 강의 등이 병행됩니다. 임실군 진구사지 석등에 이어 석조 비로자 나불 좌상도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광배 일부와 오른팔이 일부 훼손됐지만 불상과 대좌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팔각 연화자대에는 다양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통일신라 양식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 저녁 6시 25분쯤 전주 서서학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했지만 보행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던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인피역과 옛 익산경찰서 원불교 익산성지가 100년유산 관광자원으로 제안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100년유산 이음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주요 활용자원으로 인피역 등을 제안했습니다. 100년유산 이음 프로젝트는 2035년 도내 근대시설과 문화유산이 100주년을 맞는 시기에 맞춰 문화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녹색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나무를 나눠줍니다. 9일부터 진행되며 2,330세대의 공기정화 기능이 좋은 로즈마리와 고무나무, 행운목 등 6,990그루를 나눠주게 됩니다. 신청 접수를 마친 세대는 이달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진흥원과 성균 바이오텍이 기술 이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개별 인정형 원료 개발과 기능성 소재의 시장 안착, 사업 다각화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성균 바이오텍은 간 건강 개선 효능이 입증된 청호 추출물과 중금속 해독 특허 원료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군산 여성농업인은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골절, 손상 위험도 등을 검사합니다. 검진은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에서 진행되며 자부담은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51세부터 80세 이하의 짝수년도 출생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부송도서관에서 오는 13일 새학기 맞이 봄꽃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클래식 연주와 유명 OST 등으로 구성돼 남녀노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무료로 3월 28일에 진행되며 참가자 1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및 군산 콘텐츠 팩토리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3.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